남중국해는 중국 남쪽에 자리한 광활한 바다입니다. 이곳은 세계 상선 통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동량은 수에즈 운하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처럼 남중국해의 중요성이 알려지자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자기들의 관할권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이후 고대 왕조와 정부가 이 해역의 섬들을 관리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어이없는 주장과 민폐는 필리핀에 의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까지 가게 했고, 재판소는 2016년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공섬을 계속 확장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외신들은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해상민병대로 활동하는 어선단이 지난 10년간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있는 4곳 암초를 인공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전환해 최대 10배가량 면적을 늘려 그곳을 기반으로 이 지역의 영유권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과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도 모자라 내륙에 있는 물까지 독점하려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명의 인구가 중국의 물 욕심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서서히 한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티베트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을 때 심각한 공업용수 부족으로 애를 먹었을 정도로 중국 북부는 공업용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중국의 수자원은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양쯔강에는 샨사댐을 짓는 등 물 자원이 여유 있지만 북쪽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남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북쪽으로 퍼나르는 남수북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남수북조 사업은 달에서도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 최대 토목공사입니다. 중국의 남수북조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은 티베트입니다. 중국이 티베트에 많은 댐을 만들고 산의 터널을 뚫어 티베트 곳곳에 물을 중국 곳곳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티베트를 부족한 물 자원을 해결하기 위한 물탱크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티베트는 깨끗한 수자원의 근원으로 이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변 국가 20억 명에게 공급될 정도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나라들의 젖줄인 메콩강의 발원지도 티베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위치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의 나라들이 중국의 물 독점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중국 영토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전 세계의 6에서 7%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그 어느 나라보다 지난 20여 년간 가파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물 수요가 급증했지만 물 공급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수북조 사업을 벌이면서 인도의 겐지스강은 물론 메콩강까지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자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 메콩강은 바닥이 드러날 지경입니다.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더니 거대한 모래사막이 생겼습니다. 이 강이 원래 뱃놀이 유원지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댐 개발로 인해 메콩강 주변국들은 최근 홍수와 가뭄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농사짓기도 힘겨워졌습니다. 1996년부터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모두 11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기에 중국의 댐들이 방류를 줄이면서 메콩강은 더욱 말라갑니다. 강폭이 좁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지반이 침하되고 강둑이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를 기록하기 전부터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질러 곡식을 살찌우고 주변 6개 나라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메콩 상류의 중국 댐들은 모두 470억 톤의 물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개의 댐을 메콩 유역에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댐이 메콩강을 죽이고 있다. 태국 최대 일간 방콕포스트가 최근 게재한 사설의 제목입니다. 방콕포스트는 최근 동남아에 50년 만에 가뭄이 닥치고 메콩강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한 것은 중국 탓이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가 137쪽 분량의 1:1로 사업 영향보고서를 펴냈는데 주된 내용은 중국이 지원한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세산 이댐이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이댐 건설 사업비 약 9,200억 원의 대부분을 중국 은행의 대출로 조달하게 하고 댐 발전소 지분의 51%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캄보디아에 있을 뿐 중국이 지원한 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댐이 건설되고 난 후 메콩강 하류 어민들은 어류가 너무 귀해져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어부의 20에서 30%가 생업을 포기하고 이주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얼마 전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 사이의 메콩강에서 7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탑이 나타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메콩강 수위가 내려가며 고대 탑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중국이 앞으로 이 지역에 16년간 50개의 댐을 더 짓겠다고 한 겁니다. 11개를 지은 것도 모자라 50개를 더 짓는다니 조급해진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1995년에 이르러 메콩강 자원 이용과 개발을 조율하기 위한 연합기구 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해 중국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 역시 자금을 지원해 메콩강 댐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성으로 원격 탐지한 자료를 이용해 메콩강의 주요 위치에 세워진 13개의 대형댐과 발전 능력이 200메가와트를 넘는 메콩강 지류의 15개 댐 수위를 일일이 추적해 메콩강이 말라가는 원인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건 중국이 메콩강 상류로 중국에선 난창강으로 부르는 곳에 댐을 세워 메콩강이 통과하는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5개 국가의 수량을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나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민폐는 수자원 독점만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들이 내버리는 오폐수 때문에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여파가 한국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들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들은 상당수가 공해 산업으로 인한 오폐수와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하수의 영향으로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허강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본류의 38.7%, 지류의 54.4%의 수질이 5급수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수면을 뒤덮고 물고기는 물론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3, 4급수 생명체들조차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08년 5월의 특집 기사에서 중국의 극심한 수질오염 실태를 보도했으며 하수 및 상수관 관리조차 엉망이라 대도시 푸저우에 거주하는 네티즌이 수돗물 필터를 끼운 지 한 달도 아닌 일주일 만에 갈아 끼워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고발했을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14억 인구를 먹이기에 물이 부족한 나라면서 그 귀한 물을 관리도 못하고 수질오염까지 시키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인데요. 현재 중국에 있는 대도시 660개 중에서 400곳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조만간 배급제로 전환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티베트 히말라야 일대의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림으로써 당장은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지만 다시 얼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 서부 전체가 마를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강물이 황허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서해를 마주 대하고 있기에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양쯔강을 통해 흐르던 물길 가운데 엄청난 양이 황허를 통해 한국 서해로 흘러들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인위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서해의 수온과 수자원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담수가 서해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해를 통과하는 중국행 화물선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해의 수질오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은 전랑 외교,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 많은 나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조차 수자원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